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나 이혼이 성립할까요? 간혹 남성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좀 소장을 받았는데 난 이혼을 받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그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에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제일 첫 번째 쟁점인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나 이혼이 성립할까요? 얼마 전 그 굿 파트너라고 장나라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그 극중 초반의 내용을 보면 그 원고가 피고의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언뜻 그 드라마에서 묘사되기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죠. 근데 드라마기 때문에 좀 허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실무상 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그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겠죠. 이유는 혼인관계가 지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초점을 두고 실무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실무상 혼인기간이 좀 장기에 속하고 한다면 사실 양측에게 이렇다 할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너무 어린 영유아 그리고 또 혼인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양측에게 이렇다 할 유책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이제 간혹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서 원고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하는데 무슨 드라마처럼 유책사유 그 부정행위 주장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간혹 남성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 좀 소장을 받았는데 난 이혼을 받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그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이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혼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막을 수는 있는데 막으려면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배우자한테, 그 사모님한테 사랑을 속삭여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계속 안부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좀 살가운 그리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많이 만드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소송에 관한 상담이 시작이 되죠. 이처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언제나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혼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좀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주장하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많이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 이혼을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우리는 혼인 관계가 이제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관련된 증거를 많이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가족이라는 그 개념과 그리고 혼인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법원에서도 원고가 더 이상 저 사람이랑 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다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 청구를 기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는 꼭 부부가 꼭 함께 출석을 해야 할까요? 네, 함께 출석해서 그 양측 당사자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이라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이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좀 함께 출석을 하기 원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럴 때도 꼭 함께 출석을 해야 하죠. 네, 협의 이혼에는 네, 반드시 함께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 잠깐 정도는 좀 마주쳐야죠. 그리고 서울이었나? 어디는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협의 이혼 그 의사 확인하는데 줄 서서 기다린다고 이러기도 하고요. 네, 당사자가 함께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집을 나가버리거나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근데 은근히 굉장히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대방이 이제 협의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출석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소재도 불명확해지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거주지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은 여러 가지 송달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제 공시송달을 통해서 결국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간 성관계 문제로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이미 뭐 대법원이 명시했죠. 부부간에는 어떤 정주 의무, 기타 그리고 그런 성관계를 할 의무도 있는데 아무런 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성관계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유책 사유이고요. 위자료까지 지급을 하셔야 되고 그건 뭐 당연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혼 소송에서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책 사유이긴 합니다. 이 배우자가 이제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나친 종교 활동. 오랜만에 지옥2 보신 건가? 거기 이제 좀 문근영 씨가 굉장히 좀 지나친 어떤 종교 활동을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 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뭐 배우자 일방이 뭐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부부관계에도 협조하지 않고 뭐 가사일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소독 활동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뭐 혼인관계가 파탄을 이르렀다고 봐서 이 정도면 뭐 유책 사유도 되고요, 이혼 사유도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이제 외국인이거나 어느 한쪽이 이제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신 거라면 뭐 가정법원을 통해서 동일한 절차로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 또 송달을 이제 외국으로 보내죠. 그래서 좀 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이혼 소송을 한다면. 그리고 뭐 또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뭐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 공시 송달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사실 이제 국제 혼인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언제나 이혼이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